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개 조직을 구성하는 중에 의병 조직이 제일 큽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조직은 저처럼 조직장이 나와가지고 이걸 합니다. 근데 여기는 총사령관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나라를 위해서 총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진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광화문 세력의 3대 세력 중에 군번 가진 사람과 그 가족, 그 다음 우리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1150만 명 한 번이라도 나와봤던 사람, 막 이렇게 교차가 되지만 가장 주축 세력이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우리는 또 목숨 걸어봤던 사람이고, 이래서 이 세력들이 3대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겁니다. 자, 목사님 오셨으니까 지금 이거는 다 2번 듣고 또 1번은 또 경험담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휴가도 못 가시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어린 나이 때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4개 분야에 거의 제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목회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여도 개척을 해서 가장 어려운 이 기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것은 이게 기록입니다. 기록이고, 부흥회하는 거, 또 목회자들 가르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늦게 낳았어요. 이름을 성경 이름을 따서 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이놈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지 책상 앞에다가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매직 잉크로 이렇게 써놨어요. 매직 잉크로 부시를 죽이라고. 부시를. 이게 우리 아들이 쓴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불러서, 야, 전에노 이게 뭐야? 그랬더니 주먹을 딱 쥐면서 그래요. 부시를 죽여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부시가 누구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지. 미국 대통령을 너가 왜 죽여?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 그랬거든. 그때 우리 아들 눈을 보니까 꼭 그때는 빨갱이가 돼가지고 유시민 눈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중에 여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 이놈 새끼 학교 갔다 오더니 공부는 하고 부시를 죽인다고 저렇게 난리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또 조선일보에 나오는 부시 사진을 딱 오려가지고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칼 가지고 부시 눈을 콕콕 찌르는 거야. 애들은요 가르친 대로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거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야, 이거 중계방송 되냐? 전국에? 그렇지.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정강 목사가 왜 애국운동에 미쳤다는 사실을,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해녹 담임 선생님의 뒷조사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장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혹시 목사님 아침에 신문 보다가 정교조라고 보십니까? 그래. 정교조 알지. 저 젊은 교사들이 모여서 존재 안 받게 운동하고 그 착한 사람들 아니냐니까, 목사님 아들 담임 선생님이 정교조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이제 책을 샀어요. 정교조가 뭐 하는 단체인가 책을 뒤졌더니 마침 이계성 교장 선생님이 쓰신 정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이야, 대한민국에 어떤 이런 단체가 있냐 이거야. 내가 그때 정교조를 조사할 때 18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다 떨어지고 한 3만 5천 명 있는데,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고 가르쳐요. 6.25를. 또
주한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침략군으로 와 있다. 침략군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말아야 될 나라가 세워졌는데 미국이 보낸 간첩 이승만을 미국에 간첩으로 그런 거야. 이승만이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 정교조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 나이가 이제 벌써 50이 넘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주기철 손양원 다 순교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이상 살면 뭘 의미가 있겠냐 해서 목숨 걸고 정교조하고 싸움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내가 정확한 자료를 정확히 못 대가지고 재판을 9번 했는데 정교조하고 내가 5번 지고 4번 이겼습니다. 4번 이겼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정교조가. 그런데 결국은 내가 지금 강화문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건국 후에 이게 정교조 교육이 뭐 정교조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것이 그 해방 후에 결국은 남로당 박헌영 그때부터 이 교육이 계속돼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대한민국에다 굳혀놓은 세력이 정교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보니까 이 정교조 그 다음에 전대협 이 좌파 단체들이 하는 모든 교리가 어디로 딱 집중되어 있냐 하면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아니 애국운동 하시는 이 우파 지도자들이 해방 전후사 인식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건 그래요?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물 좀 가져와라. 물 좀 가져와라.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지니까 아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 우리 한반도는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어요. 해방은 되었는데 2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하는 선택의 강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체제에서 살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세상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조중동맹 물력이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를 종교로 하는 주사파 종교에서 살래 하는 똑같이 4가지의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고 우리는 세계 10위 내지 7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요 선택 한번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이 됐는데 당군 이후로 5,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대한민국이 선택 잘한 게 뭐냐 바로 이승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사건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남로당의 앞잡이 되는 이 문재인 개자식이 멀쩡한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제주도 4.3 사건 가서 연설하기를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의 괴수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 이거는 국가 반란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그것을 진압했던 우리나라 경찰관 진압했던 군인들 72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국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데려가서 사과하시오.
경찰청장 옆에 놓고 사과하시오.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은요, 이거는 완전히 국가 반란 세력입니다. 반란 세력.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가만히 있냐? 이게요, 벌써 70년 동안 남노당이 가르쳐놓은 말에 국민들도 넘어간 거야. 그리고 제주도 4.3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때 그 특별법을 통과를 했다니까요. 박근혜 아가씨도 모르는 거야. 역사를 모르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깜빵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파 지도자들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말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한반도의 이 사상과 이념이 왜 이렇게 흐르느냐? 1945년 10월 16일 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니까 이승만은 하도 고집이 세다고 미국 정부가 여권을 뺏어서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요, 박용만과 같이 울고 불고 왜 나는 해방이 됐는데 내 조국을 못 가냐고 해도 미국이 강제로 감금을 시켰어요. 왜? 이승만은 하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 보내놓으면 미국 말 안 듣는다 이거야. 이승만을 뭐 친미주의자라고요? 아니에요. 이승만은요 반미주의자 아니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주의자. 이래가지고 이승만을 가둬놓고 김구는 상해에서 또 감금시켰습니다. 두 지도자들을 한반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국이 막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를 요리하려고. 그런데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이제 9월 달에 한반도에 딱 와서 보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다 틀어지었고 남한은 또 박헌영이라고 하는 이 빨갱이가 이놈이 남한을 다 틀어지고 있거든요. 이 박헌영 이놈은 누구냐?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서자의 아들이에요. 서자의 아들. 다시 말해서 동네 유지 어른이 내가 현지 가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동네 가서 동네에 그 유지 어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술집 여자를 하룻밤 데리고 잤어. 거기서 애가 하나 생긴 게 그게 박헌영이요. 그 어릴 때 이제 박헌영이가 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왜 다른 집에 아버지는 같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낮에는 우리 집에 와 있고 저녁에는 저 동네 안에 들어가서 사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자기 아버지 본가에 한번 가봤어. 박헌영이가 갔다가 본처의 아들한테 뒤지도록 맞았어. 이제 그 오는데 엄마가 술집 여자죠. 여자가 너 왜 오냐니까 형 아들이 때려서 아버지 집에 있는 형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 그랬지. 이 자식아 너 오늘 형한테 맞은 걸 보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1단계 아동심리학의 적개심이 박헌영 속에 들어간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한을 품고 형아들을 죽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청도 예산 출신이 경기고등학교를 들어와요. 그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종로방에 7,300명의 우리 애국 동지들이 이제 쓰러져 죽으니까 그걸 보고 박헌영이가 적개심이 갈아탔어요. 뭐냐? 야, 형아들을 죽일 일이 아니라 일본 놈들 이놈들을 죽이겠구나. 그래가지고 박헌영이가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 찾아가서 나도 이승만처럼 미국을 좀 보내주세요. 내가요 저 일본 놈들을 내 용서 안 하거든요. 애국운동 한다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박헌영만 미국에 보내줬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선교사들도 어떻게 뭐 선입관념이 있었던지 뭐 서자의 아들이라 그런지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열받아가지고 동경을 거쳐서 일본의 상해에 혼자서 공부하러 갔다가 소련의 간첩 김만견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김만견은 누군가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고려인들 중에 일개 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고려인들이. 그 혁명이 성공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되니까 바로 스탈린 레닌이가 우리 고려인 지도자들을 상해에다 보내가지고 그 나라도 아닌 말이야 임시정부 그것도 나라라고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라고 하는 간첩을 그게 김만견입니다. 와서 거기에 이제 그들이 와가 김만견이가 와가지고
뭐 이동희, 김규식, 여운영, 뭐 조수왕, 뭐 상해 임시정부를 전부 다 공산 다자로 체포를 했죠. 포섭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는 이제 딱 한 사람 김구 하나만 실패했습니다. 김구는 안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김구는 왜 안 넘어갔냐? 공산주의로. 김구는요, 독립 자금을 하와이의 이승만로부터 받아. 뭐 철학이 있어서 안 넘어간 게 아니에요. 김구는요, 교육을 옛날에 한문 교육밖에 없어요. 김구는 머리가 빈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사와이의 사탕수밭 그 독립자금 이승만로부터 받기 때문에 김구는 하여튼 안 넘어갔어요. 김구 하나만 안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다 넘어갔어요. 그 중에 제일 강하게 의식교육을 받은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서 돈 300만 원의 정착금을 가지고 1926년도에 최초로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공당상을 창당을 했습니다. 1926년도입니다. 일본 헌병한테 잡혀가지고 대원들과 함께 깜빵을 갔다가 박헌영이가 막 쇼를 하고 정신병자 노릇을 하고 지가 싼 똥을 말이야 입으로 막 퍼먹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정신병 치료라 그래가지고 이게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뒤에 다시 공산당 조직을 하다가 천재 하다가 1938년도에 다시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대원들은 다시 깜빵을 가고, 박헌영 이놈은 변장의 천재입니다. 이 얼굴을 얼마나 박헌영이가 변장을 잘하냐 하면, 일본 헌병이 잡으러 막 추격하는데 저 충청도의 외딴 마을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멀리. 일본 헌병이 그 집을 절로 들어가는구나 잡으러 갔어. 딱 가서 쌀이문을 딱 열고 이 새끼 어디 숨었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박헌영이가 얼굴에 숯을 칠하고 변장을 해서 나와서 여기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박헌영. 그러니까 그 사람 조금 전에 여기 왔다 갔습니다. 이게 박헌영인데도 그만큼 변장을 잘하는 놈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박헌영이가 변장의 기술을 발동을 해서 전라도의 벽돌 공장에 가서 숨어서 이 수염을 붙이고 막 가짜로 이제 변장을 해서 지하당 조직을 하다가 1945년 이제 그 유명한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딱 터지니까 수염을 딱 떼고 내가 박헌영이야 하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놀라버린 거야. 이 사람이 박헌영이구나. 그러면서 이 박헌영 이놈이요, 거짓말 하는데 조금 전에 미국의 이승만 박사한테 연락이 왔고 상해 김구 선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날 보고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지. 박헌영은요, 얼마나 실력이 있냐면 이 언어를 5개를 해요. 영어 잘하죠. 불란서어도 할 줄 알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5개를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박헌영한테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가 거짓말해서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가 날 보고 나를 먼저 세워놓으라 그랬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김구 선생이 들어오기 전에 이 박헌영 이놈이 9월 6일 날, 그러니까 해방된 지 한 달 후에 진명여고 강당에서 전국의 150개 면사무소에다가 대자보를 탁 붙여놓고, 대자보 그 포스터를 붙여놓고 뭐라고 했냐,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속여 먹는 거야. 이래놓고 붙여놓고 조선인민공화국 이름을 붙여놓고 창당대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다 이승만과 김구가 시켜서 한 줄 알고 거기에 가입한 전체 국민들이 전 국민의 78%였어요. 기가 막히죠, 역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딱 들어온 뒤에 딱 들어서 들어오니까 이승만까지도 먹으려고 박헌영이가 착 김포공항에 가서 절을 막 엎드려 합니다. 이승만하고 김구하고는 이놈하고는요 나이도 30살 차이에요. 박헌영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돼. 상해 임시정부 때는 회의할 때 박헌영은 회의에 들어오지도 못해. 바깥에 청소하고 있었어.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 할 때. 그래가지고 절을 하면서 아유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박사님이 오시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내가 나라를 먼저 하나 세워놨습니다. 무슨 나라를 세웠나?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턱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개자식아, 누가 이런 나라를 세우라고 했어?
그러니까 박헌희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그게 아니고 박사님 여기서 대통령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이것들이 말이야. 잔소리마! 내일부터 하는 내가 건국촉선중앙대, 지금 저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글로 모여. 그때부터 박헌영하고 이승만하고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앞에 그 김구 세력, 한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상이죠. 전라도 세력, 한민당 김성수하고 이 사람들은 왔어요. 그 이승만의 모이라. 이승만의 권위가 원체 뛰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하고 박헌영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그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하고 같이 피난 온 오제도 특별검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오제도 특별검사가 매일같이 내가 요즘 주일날 하는 것처럼 내가 맨날 주일 예배 마치고 이 애국 동료들을 불러서 내가 계속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제도 장로님한테 하는 말이, 이 나라가 살려면은 저 박헌영 저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제도가 그 이승만과 한경림 목사님의 지시로 그 정판사 사건을 통하여 이제 잡으니까 이놈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변장해서 경기도 포천에 가서요,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소 상녀 속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서, 이게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그 후에 끝없이 박헌영은 북한으로 간 뒤에도 한국에 남아있는 남노당의 조직을 통하여 계속 지령을 내리고 계속 침투시키고 간첩을 침투시키고 해서 1차전은 45년부터 50년도까지 이 박헌영과 그 이승만 간의 싸움인데, 그때는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1차전에는 45년부터 50년. 2차전은 6.25입니다. 6.25는요 절대 우리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간결하게 줄이자면, 6.25를 왜 우리가 못 이기느냐. 49년 6월 30일 날 그 하지 중장이 철수를 하면서, 미군 철수를 했거든요. 하면서 다시는 우리는 한국에 안 온다. 그리고 에치슨 국무장관을 통하여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고 공산주의를 막는 남아의 선을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만 해도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친구예요. 친구.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아돌프 히틀러를 잡는 데는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연합군. 그 히틀러 잡을 때는요 영국, 그 다음에 불란서,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이것은요 거리도 멀고 하니까 주로 해병대, 그 전쟁 물자, 공수부대,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했고, 미국 사람들은 한 30만 밖에 안 죽었을 거요 그때 2차 세계 때. 모든 사람이 죽는 전쟁은 러시아가 다 했어요. 탱크전. 그래서 1800만이 죽었어요. 젊은 군인이. 아니 1800만이면요 서울 경기 인구 다 합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왜 피해 전쟁이라고 하느냐. 이게요 러시아 군대가 1800만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한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그래서 이제 45년 4월 말에 히틀러가 애인하고 둘이 자살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다시 방향을 일본으로 바꿔서, 일본하고 5년 동안 평화 조약하거든. 5년 동안 우리 싸우지 말자. 그 히틀러가 정리되니까 자 다음은 일본이야 깨고, 바로 평화조약은 원래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어보자 해서 극동으로 이동하는 중에 스탈린 머릿속에 깨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 새끼들이 말이야, 미국, 러시아, 이 불란서 이놈들이, 영국이 전쟁 사람은 죽는 데는 우리만 다 써먹고 말이야. 지들은 말을 별로 안 죽고. 그래서 스탈린이가 살살 빼는 거예요. 이제 한 발. 뭐 전쟁 피로감이 있어서 아직은 전쟁을 못한다. 준비가 덜 됐다. 뭐 자꾸 이러니까 루스벨트가, 아니 다 된 거야. 일본은 가만 놔둬도 망해. 같이 하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간다. 그래서 얄타로 갔어요. 루스벨트가 가가지고 스탈린 만나서, 자 일본 같이 하자고. 봐라 히틀러가도 우리가 같이 하니까 끝나지 않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루스벨트가 책상 밑에 있던 사진을 하나 딱 꺼내서 버섯구름 올라온 거, 최초로 원자탄 시험 성공한 걸 보여주면서, 그래 하지마. 러시아는 빠져. 우리는 전쟁 안 할 거, 요거 쓸 거야. 핵무기 쓸 거야.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이 겁먹어가지고 언제 전쟁 안 한다고 그랬냐고, 조금 시도한다고 그랬잖아. 그때부터 러시아 군대가 남진 해가지고 원자탄 터지기 전에 한 달 전에 7월 12일 날 평양까지 내려왔어요. 러시아 군대가. 이런 상태에서 8월 6일 날 원자탄이 터지니까 소련이 주장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국 히틀러 잡는데도 우리가 기여했고 1800만이 죽었고, 지금 우리는 니들 전쟁을 도우려고 한반도에 평양까지 와 있으니 미국 니들은 일본만 가져. 그리고 한반도는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그때 미국이요, 오케이 했으면요, 대한민국은요,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수령님을 모시고. 그런데 다시는 안 온다고 선언하는 이 바로 그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가 선언했던 에치슨 라인, 다시는 한반도에 안 온다고 했던, 왜? 소련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왜? 친구니까. 소련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한반도를 넘겨주고, 함대의 나라니까 미국은 배 가지고 일본하고 이 동해에서 대만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해서 배만 왔다 갔다 하면 한반도 이 공산주의 남하를 막는다, 이 계획이거든 미국이. 그런데 6.25가 딱, 그리고 1년 후에 6.25가 일어나니까, 왜 6.25가 일어났어요? 미국이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 에친스 국무장관의 선언 때문에 6.25가 일어난 거야. 다시는 안 온다니까 미국이.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한테 선물로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미군이 왔단 말이야. 왜 왔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려고 빌리그레함이 나타나서 협박문에 전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빌리그레함이. 예, 트루만 대통령한테, 대통령과 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건 인사고, 두 번째가 본론인데, 항상 서양 사람들은 두 번째가 항상 본론이요.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세요. 한국 땅에. 한국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50만이 있습니다. 50만. 그러니까 6.25 때 미군이 온 진짜 이유는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 국민들, 5,200만 국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거는 교회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군대사도 모르고 말이죠. 뭘 떠들고 난리나면 들고. 그래가지고 빨리 한국에다 미군을 재파송하세요. 세 번째 협박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따그라스 메가드가 이제 그 메가드를 보내서 이제 한국에 미군이 다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 다시는 안 올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이, 이게 빌리그레함 박사님이. 자, 그 빌리그레함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했냐? 빌리그레함 부인이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평양에서. 그게 바로 빌리그레함 부인이 됐다고. 6.25 났다고 하니까 빌리그레함 부인이 말이야, 자기 남편 빌리그레함한테 매달리면서 빨리 대통령한테 전화해. 당신의 말은 들을 거야 대통령이. 나는 한국을 포기할 수 없어. 한국은 나의 제2의 조국이야. 그래가지고 해서 결국 미군이 와서 2차 전쟁에서도 우리가 100% 우리는 공산주의한테 넘어갈 뻔했는데 2차전은 미군이 왔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자, 이번이 3차전입니다. 3차전. 이 근대사의 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서 70년 동안 해내려왔던 이 일을, 1차전은 실패했죠. 이승만 때문에 못 이겼고, 2차전은 미군이 와서 못 이겼죠. 이번에는 내가 볼 때요,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반드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합니다. 해체하고 북한을 넘깁니다. 보통 대통령 같으면 6개월 남았으면 설거지할 때 청와대 짐 쌀 때요.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다시 정상회담 하려고 또 떠들잖아요. 저거는요, 저렇게 안 하면요, 문재인도 못 살아요. 저거 아마 저쪽 편한테 총 맞아 죽을 거야. 문재인도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이게 쟤들이 이제 마지막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6.25 때도 이겼고 또 남노동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번에는 내가 볼 때 못 이길 것 같아요. 왜 못 이기냐? 그때는 청와대를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뭐 청와대 점령 다 했지, 국회 점령 다 했지, 법원 점령 다 했지, 언론 다 했지.
군대 점령 다 했지. 싹 점령 다 하고 한 가지를 소화를 못 시킨 단체가 아직도 한국 교회인데, 교회도 절반은 넘어갔어요. 뭐 소강석이 뭐 대형교회 목사를 다 넘어갔고 협박에 다 넘어갔고 한 절반 정도 살아가지고 지금 빨딱빨딱 하고 있는데, 그 이런 마당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마당에 저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뭐 내가 교회가 없어요, 마누라가 없어요, 뭐 성도가 없어요, 장로님이 없어요. 저도 뭐 이만큼 또 목회 열심히 했고, 나도 내일 모레 나이가 70인데 그럼 넘겨주고, 뭐 북한 보고 가지라고 하든지 넘겨주고, 나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남은 생에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골프나 치고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김정은이 아가리 속에 쳐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 행동을 내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강화문 운동을 했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다행인 것은 국민의 절반이 저의 편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자, 이 마당까지 왔는데, 그래도 쟤들은 지금 보안법을 폐기하고, 보안법 왜 폐기하겠습니까? 마지막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을 개헌하고, 이번에 평양을 가면 이 문재인이가 평양을 갈 이유가 없어요. 3번 가가지고 김정은 만나서 할 짓 다 했거든요. 9.19 합의서 다 했었죠. 그게 이제 뭐 휴전선에서 전쟁 못하도록 지피 다 걸었죠. 또 전쟁을 하려면 원래 일주일 안에는 알아야 되거든요. 저놈들이 전쟁한다 알기 위해서는 유투기를 띄워서 정보 정찰 위성이 북한을 들다봐야 되는데, 이것도 비행기 못하도록 다 막아놨죠. NLL 다 넘겨줬죠. 그럼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USB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 군사 기술, 뭐 원전까지 전부 다 넘겨줬죠. 그런데 평양에 또 왜 가려고 합니까?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생각해봐도 합리적 의심은 뭐냐? 지금 평양을 가서 또 뭘 하겠다는 얘기, 할 거 다 했는데 난 이거 할 것 같아요. 뭐냐? 연방제 통일 법안을, 남북한 통일 전쟁을 동시에 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은 연방제의 나라다, 이 선거를 합의하기 위해서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왜? 나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 공약사항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란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난 그때 못 알아들었는데, 이놈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서 신영복을 말이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간차왕 그리지, 서도간천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마누라 시켜서 뭐 참배시키지.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뭔 대통령이라, 이건 도라이지 간첩이지 이 자식이 말이야. 그러다가 이번에 제주도 4.3 사건 갔어요.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어요. 국민들 앞에 선포했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노당의 나라라는 걸 선포한 게 뭐냐? 제주도 4.3 사건 일으킨 사람들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다. 그 이상의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그걸 진압했던 군인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 행사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또 뭐라고 들었습니까?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좌우 합작해서 좋은 나라 세운 것처럼 다음은 한반도 순서다 선언했어요. 국제사회협회에 자기가 뭔 일을 할 것을. 다음은 한반도 순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북한 남쪽이 합작을 하여 통일정부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도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그래요. 전 목사 왜 그래? 내 친구들 그래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키죠. 야 이 자식아, 네가 스스로 안 지키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냐 이 자식아.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죠? 밥을 줬죠. 그런데 밥을 주려고 하나님 넣으면 지가 지 손으로 밥을 처먹어야지. 그것까지도 주여 밥이 부활성천하여 내 입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런 개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당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북한에 넘길 수 없어서 지금 전국에 1000만 조직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여러 단체별로 1000만 조직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아까 김수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도 군번을 가졌자. 군번 가졌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우리가 군대 생활을 왜 했습니까? 마지막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아가리에다가 나라를 쳐넣으려고 했습니까? 군대 생활을. 아마 지금 전 세계 이 방송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도 다 들을 겁니다.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 애국 동지들이요, 군번 가진 사람이요, 전라도로 군대 안 갔습니까? 우리가 군대 생활해서 나라를 오늘까지 지켰는데 결과적으로 강국이 해체되고 평양으로 편입이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군대 생활하고 군번을 가진 의미가 뭔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6.25 때와 해방 전후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이승만이 있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천재적인 이승만이. 지금은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심정이 내가 이승만을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승만의 흉내라도 내야겠다 하고 목숨 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개, 12개 단체가 전국에 조직이 들어갔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가장 좀 선두적으로 지금 그 여러 단체 중에서 뭐 엄마부대 조직 또 심영식 목사님의 특보단 뭐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김수열 대표님의 의병 조직이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조직을 천만조직을 맞춰서 이번에 우리가 나라를 한번 살려내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승만의 4대 건국에 70년 살아봤기 때문에 20대가 돌아오는 거 보세요. 20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군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맛을. 20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넉넉히 이번 전쟁에 우리 이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순서별로 17개 광역도시, 그 다음에 밑에 시군구 277명, 그 밑에 동책 4,000명 해서 빨리 조직을 맞춰서 8월 15일 날 이번에 강화문에서 모이는 애국국민대회는 반드시 문재인을 도태시켜야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고 제2의 건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1,000만 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 명이.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관위하고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가 조직하는데 여러분이 혼자서는 못해요. 못하는데 이 청년 대학생들의 알바를 쓸 수 있다. 이 조직에. 이게 다 이 법적으로 허가되게 된 겁니다. 알바를. 그래서 요즘 뭐 애들이 알바 자리도 없다고 난리요. 청년대학부. 알바 요즘 고용하는데 뭐 하루에 7만 원 정도 이제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애들 잘해와요. 잘해와. 그리고 걔들은 해오는 거 아니라 처음에는 알바 하려고 여기 왔다가 이 철학을 다 알아들어 버려요. 아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갔구나. 그놈들이 불 붙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하고 달라.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다 받아서라도 꼭 이번에 3차 전쟁까지 우리가 이겨서 자유통일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한 달 동안은 한번 국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